이제 된 거예요. 네. 시- 네. 그런 주장들인데, 뭐라고 할까요? 게리 슈나이더는 역시 사회 생태주의보다는 이제 어떤 네. 심층 생태주의적인 티베컬러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네. 사실 시인이 사회 생태주의를 취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이제 그러니까 게리 슈나이더도 뭐 공유지 문제랄까 이제 그런 구조적인 생태지역주의. 문제를 말을 하고 얘기는 있으니까 하죠. 이제 예. 교수님 말씀처럼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만물이 공존하고 만물이 공생한다는 네, 이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 이제 모든 생물의 어떤 평등주의라고 그럴까요? 네. 모든 생물 공존주의라고 네. 그럴까요? 이런 그 이야기인데 단적으로 이런 시가 있잖아요. 왜 제가 그 시를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메리카라는 시인가? 뭐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미국이 독립하고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왜 사람들만 투표권을 가지고 왜 나머지 동식물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냐? 뭐 이런 네, 것들 네. 아주 시인적인 발상이죠. 네. 사실은 보통 사람은 네.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그 네, 시인적인 네. 그런 밑에 있는 그래서 네. 깜짝 놀라는 네, 아까 제가 자문 같은 시를 쓴다고 했습니다만 네,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 불가능한 이야기긴 한데 네, 생물 그러니까 동물이나 네. 이 식물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그렇게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역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네. 모든 그 일종의 우주 속에 함께 사는 네. 그런 그 존재들, 네. 유기적인 어떤 존재들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네. 그런 시인의 어떤 감성, 이게 네. 참 저는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이 소위 생물 간의 어떤 그 먹이 사슬, 네. 이 게리 슈나이더 시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먹는 게 굉장히 게리 슈나이더의 시에서는 신성한 어떤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뭐 곡물. 이제 그렇죠. 네. 뭐 생물 먹이 사슬로 뭐 가령 뭐 동물이 식물을 먹고 또 동물 사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태 사슬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자연의 모습이다. 네.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문제가 안 된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냥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좀 그 찬양한다기보다도 저는 게리 슈나이더 시나 이 산문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사냥을 싫어하는데 네. 사냥을 긍정한다? 근데 게리 슈나이더가 말하는 사냥이란, 긍정하는 사냥이란 그야말로 옛날 원시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네. 훨씬 더 전에 목축 시대에 수렵 채집 시대에 네. 사람들이 사냥을 할 때 엄숙하게 제사를 지내고 네. 그러니까 동물과 어떤 교감을 하면서 네. 아주 필요한 정도만 잡고 네. 또 그걸 이제 이 게리 슈나이더는 조금 예를 들어 동물이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러 온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이게 인간 중심주의다 싶어가지고 네.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한 게리 슈나이더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뭐 바치러 오긴 뭘 바치러 와요?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먹이 사슬을 이제 인정하는 건데요. 먹이 사슬의 일종으로 사냥을 이야기하는 네. 건데 근데 뭐 그건 사실 조금 그러니까 뭐 하다 그러면서 싶네. 전 좀 재밌었던 부분이 음. 서로 잡아먹는 건 괜찮대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서로 다 이렇게 동물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잡아먹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자기 잡아먹는 건 괜찮대요. 근데 잡아먹는데도 윤리가 있어야 윤리가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먹혀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거는 바란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좋은 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떤 축제성이 있어야지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과 다 소통을 해야지 인간의 축제성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동물한테도 저도 그거 스테이크 먹으면서 나한테 먹혀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긴 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어떤 동물의 묘사나 네. 동물과의 어떤 교류, 교감, 공존 이런 네. 거에 뭐 또는 뭐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이나 네. 어떤 뭐 무생물, 무기물까지도 많은 시에서 그걸 어떤 그런 교리를 다루고 있죠. 네. 대단히 놀라운 그 시적 상상력인데. 그게 사실은 신화 시대에는 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동물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런 민담이라든가 그런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최초의 예술인 그 벽화, 동물 벽화 같은 데도 동물과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동물을 네.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아까 잠깐 말씀 나눴던 그 사회적인 측면에 관련되어서 네. 이게 이제 게리 슈나이드 나름으로 이른바 그 어떤 마을, 작은 지역 네. 중심의 어떤 삶,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 생태주의 이렇게 생태 지역적 생물 지역주의라고 이야기하나요? 바이오리즘이. 네. 근데 이게 몇 명이 구성 최적의 단위인가 하는 것은 여기 별로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죠? 네. 옛날에 이제 유토피아를 썼던 사람들, 유토피안들은 뭐 200명 또는 300명 또는 뭐 많아봐도 한 1000명, 1500명 정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서로를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사회, 그게 이제 어떤 가장 이상적인 커뮤니티다. 네. 이런 그 소위 게리 슈나이드도 그런 어떤 유토피안 커뮤니티, 이상적인 소규모 적정 사회라는 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자주 나오죠. 근데 그런 어떤 작은 어떤 공동체가 서로 연대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인디안 마을 같은 인디안 마을 생각하는 같은 거예요. 거죠. 네. 인디안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어떤 그 사회적 통찰의 네, 아이디어 같아요. 상상력의 원천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미국의 지금 현재의 주 50개 주 네. 이런 거 다 해체하고 뭐 또 그런 네. 또 뭐 더 나아가서 세계의 국경 같은 이런 거 다 해체하고 네. 그런 작은 마을들로 이루어진. 근데 사실 그 간디가 그 독립 후에 인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그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는 생각하면서 뭐 수만 개의 마을로 이루어지는 마을 공화국, 마을마다의 하나의 나라, 하나의 공화국이 성립이 되고 그게 거대한 범위에서 또 연대하는 그런 네.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데 그런 발상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이라고 할까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소위 제2주 문제. 여기 잠깐만. 예? 아, 뭐 벌레가 있어. 네. 제2주 문제. 네. 허비. 헤비추에이션인가 뭐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인디안적인 발상이죠. 네. 인디안적인 발상으로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하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삶의 형태가 아니고 새로운 완전히 생태적으로 바뀐 인간들이 새로운 그런 어떤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대단히 좀 근본주의적인 그런 발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인적인 어떤 그런 착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근대 부정이죠, 거의. 그렇죠. 네. 근대 부정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실 부정이고. 네. 현실 미국 사회,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특히 그 서양인 백인들이 이주하고 난 뒤로 네. 뭐 콜럼버스 이후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반생태적인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비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디안 사회로 돌아가자. 더 근본적으로는 뭐 구석기 사회로 돌아가자는 식의. 네. 근데 그런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시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어떤 뭐 정책적인 그런 측면이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사상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이정표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었는지를 반성하고 네. 또 게리 슈나이더가 말하는 그런 잠엄적인 지혜를 뭐 마음속에 새기면서 네. 자기 자신을 좀 더 생태적으로 바꾸면서 네. 우리 사회를 그렇게 에콜로지와 접할 수 있는 네. 에콜로지적인 그런 사회를 바꾸는 데에 뭐 교훈을 주는 것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선사인 푸링의 한 말 중에서 그걸 이제 그 인용해서 쓴 말 중에 나라가 없어져도 산과 강은 살아남는다. 근데 그거 나중에 일본 사람이 다시 이제 현실은 산과 강이 없어져도 나라는 남는다.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 게리 스나이더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있는 이 이제 자연의 그 산과 강이 있고 이런 데다가 인간이 거기다 덧칠을 다 한 거잖아요. 여기 줄을 껐죠. 근대 국민 국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덧칠한 걸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지우는 그러고 보니까 그 밑에는 이제 동물과 식물과 이 하늘과 땅과 이런 것들이 다 연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 원래의 세계가 거기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는 국가라는 그러지 보더, 네. 국경 대신에 생물 여기선 이런 생물들이 존재해. 여기선 이런 나무가 자라. 서식해. 네, 그런 식의 이제 다른 경계선이 있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세계에서 인간도 더 인간다워질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게 시적인 상상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밑그림은 없어지지 않는 밑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어떤 극단적인 카타스트로피, 붕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카타스트로피,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네. 뭐 꼭 그렇게 이게 뭐 궁극적인 어떤 붕괴라고 보기 싫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극복해야 된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대단히 심각한 어떤 상태에 와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적어도 이 코로나19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포스트 코로나 사회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는 상당히 다른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거는 큰 변화가 지금. 네. 그래서 뭐 선생님 왜 그런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BC. 네. BC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후. 원래는 그건데. 이게 원래 비포 크리스토예요. 네. 근데 BC가 이제 비포 코로나.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변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게리 슈나이더의 어떤 그런 생태 예언적인 그런 그 지의 자문시들이 지금 훨씬 더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것은 게리 슈나이더가 벌써 60년대 벌써 한 50년 60년 이전부터 사실 게리 슈나이더 60년대부터 활동한 사람이죠. 네, 비트 제너레이션이죠. 예. 50년대 말인가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합류한 거는. 예. 네. 게로악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생각하면 알렌 긴스버그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메리 올리브는 그가 비트 제너레이션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원래 이거는 그러니까 뉴욕의 콜롬비아에서 시작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쪽 그러니까 서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그 버클리로 넘어온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리 올리브는 살기를 그쪽에 사니까 만날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북쪽에, 동북쪽에, 캡코드 쪽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메리 올리브는 훨씬 더 좀 고전적이죠. 에밀 디킨슨이나 소로나 에머선이나 이런 사람들. 보스턴 저항을 하면서도 단정하잖아요. 단정하죠. 태도가 단아하죠. 네. 근데 게리 슈나이더는 뭐 아까 잠깐 클린트 이스트우드 비교를 했습니다만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서부의 그런 좀 거친 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보다 어떤 원생적인, 야성적인 이런 그 시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 그러니까 야생의 회복, 원생의 회복, 원래의 회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그런 그 서부극적인 서부 사나이라는 표현이 또 좀 그러네. 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욕을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다른 뭐 보태실 말씀이? 이미지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리더 대학 출신이죠. 스티브 잡스.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는 그런 장면 보면은 젊었을 때 되게 닮았어요. 이제 선불교 이런 사람들 머리 깎고 이제 이렇게 양반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 비트 제너레이션의 그런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랄까, 또 그때 민속 음악을 즐겼고 재즈랄까 뭐 이런 문화가 일종의 카운터 컬처로서 반문화로서 미국의 좀 예술적인 감수성 전통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히피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어쩌면은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흡수해서 맞습니다. 그런 식의 그 스마트폰이라는 오히려 이제 더 극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제 발명해내는 그런 종합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그것도 이제 미국의 이런 뿌리에서 이런 문화적 뿌리에서 이제 계속 자양분을 받으면서 스티브 잡스에까지 이르러서 이게 또 세계 우리가 지금 다 그거를 이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생태주의적인 자각이라는 거 근본적인 사고 이런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저는 그런 좀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네.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이 대단히 동양적인 특히 뭐 인도 사상 쪽에도 관심이 있었고 동양 사상에 관심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뭐 고전이나 이런 어떤 철학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같은 대학 출신인지 몰랐어요. 리더 대학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그게 오레곤에 있는데 리더. 맞습니다. 오레곤 쪽입니다. 나름으로 명문 대학입니다. 리더 대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대학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 에머스트 같은 것도 에머스트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튼 뭐 다 떠나서 그런 비트네이션이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카운트 컬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기존의
미국의 어떤 백인 자본주의, 백인 민주주의, 네네. 백인 중심의 네. 이런 것에 좀 저항하는, 네. 그래서 좀 더 그 반서양적인, 비서양적인 네. 것들을 받아들이고 네. 또 백인 자본주의라는 어떤 아주 그 첨예한 근대성, 네. 모더니티 이전에 네. 네. 어떤 그 말하자면 모더니티 이전의 어떤 원생적인 어떤 네. 삶의 모습들 네. 그걸 뭐 중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고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원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모더니티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 그렇다고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뭐 이야기가 그 뒤로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게리 슈나이더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쪽하고는 또 거리가 있어요. 네. 또 스티브 잡스도 뭐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보기는 힘들죠. 네. 포스트 모던은 어떻게 보면 좀 뭐 건축이나 다른 예술 영역 이런 쪽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나 이 게리 슈나이더의 경우 카운트 컬처, 미국의 카운트 컬처라는 것은 보다 근본주의적인 어떤 네. 그런 변혁을 요구하는 네. 그러니까 모더니스트들의 그런 그 현실 수긍적인, 네, 현실 순응주의. 순응적인 또 체제 내적인 네. 이런 그 인습에 사로잡힌 뭐 인습에 자들. 사로잡혔다 할까요? 네. 그런 어떤 태도를 벗어나서 네네. 보다 좀 더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추구 네. 할까요? 좀 더 모험주의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네. 좀 더 어떤 반문명적인 네. 그런 어떤 그 혁신 네.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특히 이제 게리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브 잡스에서는 이제 인디안 문명 같은 거 우리가 잘 그렇게 쉽게 보긴 힘듭니다만 게리 슈나이더의 어떤 중심 사상 중에 물론 이 뭐 도교나 불교 같은 동양 사상, 아시아 사상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 문명 사회에서 가장 게리 슈나이더 강조한 역시 인디안 문명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인디안들을 백인들이 파괴함으로써 미국 문명의 위기가 왔다. 네. 그래서 그로부터 게리 슈나이더 나름으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런 어떤 생태 운동, 네. 생태 문화 운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그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뭐 그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뭐 머리에 북친 같은 사람들의 사회 생태주의 쪽에 훨씬 좀 가까운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 자신의 경우에는 근데 요즘 이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게리 슈나이더 시를 다시 읽으면서 사회 생태주의적인 어떤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역시 심층 생태주의라고 할까요? 심성 생태주의라고 할까요? 네. 어떤 마음의 변혁, 마음의 변화. 네. 역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떤 모든 그 존재, 모든 그 생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어떤 존재에 대한 유기체적인 사고방식, 유기체주의적인 네. 그런 인식이 역시 필요하다, 절실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그 밑그림이 이제 계속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던 뭐 곰은 원래 좀 내려오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슴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런 동물들이 도로를 어슬렁거리고 점령을 하고 이게 동물들이 이제 인간이 안 다니니까. 인간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비행기 이런 게 안 다니니까 예. 이 모든 생태계가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회복하고 있는. 그 사실은 그런 동물들이 원래 인간의 주변에 있었는데 자동차가 쌩쌩 다니니까 도로에 어슬렁거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사실은 무단 점거해서 지금 쓰고 있던 데를 이제 그런 차들이 좀 덜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이제 원래 여기 내가 살던 데인데 이러면서 서식지의 복귀. 네, 그런 밑그림들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풍경 사진 같은 거 이제 신문에서 좀 많이 봤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봐도 요새 좀 안 나오죠. 처음에는 코로나19 처음 터져 초기에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네, 그 보도의 문제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그게 뉴스가 안 되나? 이제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신선한 거였지만 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게리 스나이더가 얘기하는 그게 어쩌면 좀 더 찐 현실일 수도 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근대인은 고독한 인식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냥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뭔가를 인식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장소, 그 장소, 그다음에 뭐 조부모, 그다음에 그 동네, 뭐 나무, 놀이기구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형성된 존재고 지금도 그런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독하게 인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그렇게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해체해야 된다. 인간은 장소에 거주하는 존재고 사물과 더불어서 거주하는 존재라고 자기를 인식해야지 이게 좀 더 제대로 자아 인식을 하는 거라는 방식,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저는 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사실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도시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동물들, 생물들의 서식지를 우리가 정말 그 침략한 네. 식민지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네. 그래서 이제 뭐 종래 우리가 제국 문제, 제국주의 문제, 식민지 문제 이런 것은 뭐 인간들 간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맞아. 이제는 그 동물, 네. 식물, 동식물을 포함한 어떤 그 인간 외의 존재들을 인간이 그 식민지로 네. 침략하고 이 착취하는 네. 이런 식의 인식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모든 존재의 서식지로, 네. 서식처로 네. 모든 존재가 함께 사는 네. 어떤 거처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서식하는 장소로 네.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야말로 생물지역주의라고 네.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지리 개념이라고 할까요? 지역 네. 개념이라고 네. 네. 할까요? 공간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푸른 산은 변함없이 걷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동양의 어떤 좀 선적인 그런 수사인데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푸른 산이 내려와서 뭐 슈퍼마켓도 가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뭐 주차하는데 거기 동전도 넣고 뭐 그런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푸른 산이 걷고 있다는 것을 그게 보여야지 내 자신도 걷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정지해 있고 인간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인식이랄까? 또 이제 말하는 동물? 우리가 그 종 간의 소통이 인간의 이제 존재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통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동물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대화도 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이런 언어 이런 것도 자연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런 자연 현상이죠, 뭐.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관점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감각, 너무 근대적 지식이 우리를 박제화 시켜가지고 그 마비되어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감각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다 눈뜨게 하는 거죠. 다
대화도 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사실 이런 에컬로지컬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방금 그렇게 이제 게리 슈나이더가 어떤 시적 상상력이라 시적 감각, 시적 감수력으로 그렇게 막 모든 존재, 모든 동물, 동식물의 어떤 언어, 네. 동식물들의 어떤 교류 네. 뭐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은 네. 적어도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동물들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또 식물들의 언어라는 건 뭐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건 그 뭐 과학적인 그 뭐 확답 여하에 관계없이 아무튼 모든 존재의 어떤 그 존엄성, 네. 중요성, 네. 가치 네. 이런 것을 다시 맞아요. 인식해 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네.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게리 슈나이더가 그런 생태적 감각, 생태적 감수성 네. 이거를 인간에게 보다 더 자연과 가깝게 갈 수 있고 네.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그 감수성 같은 것을 길러주는 시를 많이 썼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훌륭한 좋은 시인이라고 역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네. 이 정도로 될까요? 배도 고프고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이라서 밥을 먹어요.